사실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그 순간을요. 커피를 마시다가 무심코 상대방을 봤는데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손길이 아주 조금 급해 보였다거나 어제 뭐 했어? 라고 가볍게 물었는데 눈동자가 0.1초 정도 흔들리더니 너무 완벽한 대답이 돌아왔을 때 말이죠.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박하면서 그 찜찜한 느낌을 꾹 눌러버리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때 그 느낌이 맞았구나. 그 쎄한 기분이 정답이었구나 하고요. 오늘은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밤새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이른바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성격이 조금 독특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머릿속에 돌아가는 회로가 완전히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혹은 지난 연애 때문에 내가 매력이 부족했나?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랐을까? 이런 생각으로 밤마다 이불을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건 당신의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장난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좀 다독여드리고 싶네요. 지금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건 여러분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앞에 앉으면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달콤한 모습,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약속들을 믿으려 노력하죠.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난로가 가짜 불꽃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지. 내가 이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저 사람도 노력하겠지.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엇나가는 신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뿐이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려운 의학 용어 같은 건 쓰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여기가 이제 네가 쉴 곳이야라고 말해주죠. 시간이 지나면 집은 더 튼튼해집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주고 추우면 보일러를 틀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뇌 구조입니다. 안정과 평화, 그리고 깊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타고난 바람둥이들의 머릿속에는 집이 없습니다. 대신 거대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 놀이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입장하는 순간이 제일 즐겁다는 겁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고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롤러코스터가 처음 출발할 때의 그 짜릿함. 그들은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 삽니다. 문제는 롤러코스터가 멈췄을 때예요. 보통 사람들은 놀이기구가 멈추면 내려서 벤치에 앉아 쉬거나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을 느껴요. 재미없네. 불이 꺼졌네. 그리곤 바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저 옆에 새로 개장한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다른 놀이기구가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들의 뇌는 익숙함을 지루함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침묵을 그들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숟가락 먹자마자 바로 다른 반찬에 젓가락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맛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애 초반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엄청난 열정 말이에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라고 하거나 아직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 같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터지는 그 애정 공세. 그때는 그게 운명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꼬시는 그 과정 자체를 게임처럼 즐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그게 미션 성공인 셈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은 내 거네. 잡은 물고기네.
머릿속에서 미션 클리어라는 자막이 뜨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눈은 다시 밖을 향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충동을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멋진 사람을 봐도, 맛있는 냄새가 나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어, 지금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에는 이 브레이크 페달이 아주 헐거워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네가 날 외롭게 해서 그래. 사실은 그냥 자기가 멈추지 못한 건데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울면서 사과했는데,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데. 맞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나쁜 표정을 짓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 다정하고 섬세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사람 마음을 빨리 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 도사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주면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잘못을 들켰을 때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눈물을 보면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저렇게 진심으로 비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눈물은 당신을 잃을까봐 흘리는 눈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자기의 편안한 놀이공원이 폐장될까봐, 자기가 누리던 안락함이 사라질까봐 흘리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일 때가 많아요. 그들의 뇌 구조에서 타인은 주인공이 아니라 소품이거든요.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품, 내가 외로울 때 달래주는 인형. 인형이 망가지는 건 슬프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반성하진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주 사소한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고 그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취미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해본 적이 있는지 보세요. 직장이든 취미든 물건이든요. 휴대폰을 6개월마다 바꾸나요? 취미가 골프였다가 테니스였다가 등산이었다가 매번 장비만 잔뜩 사고 금방 그만두나요? 좋아하는 식당이 매번 바뀌나요? 물건을 쉽게 질려하고 새 것만 찾는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손때 묻은 지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10년 된 친구와 여전히 투닥거리며 잘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는 근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항상 불타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은은한 온기를 즐길 줄 아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를 잘 들어보세요. 옛 연인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직장에서의 트러블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걔가 이상했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늘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는 않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때 좀 부족했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충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람을 피우고 나서도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라고 당신 탓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이 없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둘도 없이 잘해주지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연락이 뚝 끊기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 이건 대상영속성이라는 개념과 비슷한데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진 줄 알고 옵니다. 바람둥이의 뇌 구조가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지만 눈앞에 없으면 그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바로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최선을 다합니다. 멀리 있는 당신보다 지금 내 옆에서 웃어주는 저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항구가 되어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마치 야수에게 마법을 걸어 왕자님으로 만드는 미녀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독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건 물을 붓는 사람의 팔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불안함을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이벤트와 달콤한 말에 기뻐하다가 연락이 안 되는 밤에는 지옥 같은 의심 속에 빠져 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롤러코스터는 재미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타면 멀미가 나고 토가 나올 뿐이에요. 다른 하나는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아쉽고
아직 그 사람의 매력이 눈에 아른거려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하는 용기.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뱉어내는 건 생존 본능이에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건 나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헤어지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을게요.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것 하나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심심하고 지루한 데이트를 제안해 보세요. 화려한 맛집이나 술집, 시끄러운 곳 말고 그냥 조용한 공원을 1시간 동안 말없이 걷거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 보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 고요함을 편안해하며 당신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주는지, 아니면 5분도 못 견디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하품을 하고 아 심심해 뭐 다른 거 없어? 라며 안절부절 못하는지. 그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당신과의 긴 결혼 생활이나 긴 연애 기간 동안 보여줄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사실 화려한 파티보다 지루하고 평범한 화요일 오후 같은 날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 심심한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파트너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쎄한 느낌, 찜찜한 기분. 그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도망쳐,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라는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지금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나요? 아,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촉이 맞았던 경험, 혹은 헷갈리는 지금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면 짐이지만 같이 나누면 길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풀어줄, 하지만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응원합니다.